안녕하세요. 유창민 프로입니다. 제가 골프를 배운 지는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물론 골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제가 배웠던 골프,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좀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저는 이제 똑딱볼을 꽤 오래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하루에 8시간씩 막 운동했는데 뭐 거의 뭐 이틀, 3일을 똑딱볼을 쳤으니 굉장히 많이 쳤던 거죠. 똑딱볼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고, 낮고 길게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립, 어드레스 이렇게 첫날 뭐 며칠 초반에 이렇게 셋업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이 배웠던 게 백스윙을 낮고 길게 해라. 치고 나서도 낮고 긴 팔로스로를 해라. 어떤 식의 연습을 많이 했었냐면 백스윙 때 이 공을 건드리면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공을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건드리면서 백스윙하고, 치고 나서도 이쪽 공을 건들기 위해서 낮고 긴 팔로스로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백스윙과 팔로스로의 문제는 뭐냐면, 낮고 긴 백스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스웨이에 노출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낮고 긴 백스윙을 하다 보면 더 낮게, 더 멀리, 처음에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공을 하나 뒤에 두잖아요. 이렇게 잘 맞춰요. 백스윙 건드려요. 그러면 더 멀리 백스윙을 하려고 그래요. 공을 더 두려고 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아이언샷을 할 때는 낮고 긴 백스윙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파른 다운스윙을 위해서 그래요. 낮고 길게 백스윙을 하지 말고 손목을 처음부터 바로 꺾어서 가파르게 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다운스윙 때도 가파르게 들어와야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양잔디든 중지든 간에 뭐 러프든 뭐 디봇이든 안 좋은 자리에서도 다 치려면 결국엔 다운블로우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낮고 길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뭐 드라이버 정도 칠 때야 드라이버는 항상 좋은 자리고 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백스핀이 좀 줄어야 되니까 드라이버야 낮고 길게 가지만 아이언이나 우드는 굳이 낮고 길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낮고 긴 백스윙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웨이가 된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백스윙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처음 배웠냐면, 자, 하나, 자, 코킹에서 둘, 그 다음에 셋, 다운스윙 때 겨드랑이 붙여서 넷, 그 다음에 뭐 팔로스로 다섯, 피니시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뭐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구분져서 공을 치진 않잖아요.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백스윙은 내 왼팔은 내 목을 향해서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킹은 처음부터 바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낮고 길게 백스윙 하지 말라 그랬죠. 코킹을 처음부터 바로 해서 내 왼팔은 내 목을 가려라. 목을 가리는 그 올라가는 그 궤적은 절대 곡선을 그리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드세요. 좀 가파르게. 이런 느낌. 낮고 길게라는 표현보다는 코킹을 처음부터 바로 해서, 제가 길게 하라는 얘기는 딱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왼쪽 등을 좀 미세요라는 말을 할 때 좀 길었으면 해요. 손은 항상 몸에서 멀어야 되거든요. 백스윙 때나 다운스윙 때나 치고 나서나 손은 항상 몸에서 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등을 처음부터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동작을 구분지어서 백스윙을 하면 실제로 리듬이 흐트러져요. 백스윙 때 한 번에 가고 잠깐 쉬었으면 바로 내리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공을 치지 않잖아요. 끊어서 내리거나 끊어서 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한 번에 쭉 갔으면 한 번에 툭툭 쳐야죠. 구분을 지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체를 고정해라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어릴 때 이 왼다리, 물론 오른다리는 당연히 축이고요. 지금도 현재도 축이고요. 왼다리마저도 굉장히 고정하려고 했어요. 고정하려고 했어요. 하체를 고정하면 물론 어떠한 꼬임, 몸에 꼬임이 생겨서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이게 유연성이 좋은 사람과 유연성이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하체를 잡고도 충분히 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유연성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하체를 잡으면 자꾸 온몸이 경직돼요. 하체를 잡아놓으면 이 상체가 되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백스윙 탑에서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몸이 이완이 되어야 다운스윙 때도 힘을 쓰고 몸도 편하고 연습을 해도 별로 힘들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하체를 너무 고정하려다 보니 상체가 너무 경직되고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골프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지쳐하고. 사람마다 몸은 다 달라요. 유연성은 다 다르고. 하체를 잡아도 잘 도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하체를 잡으면 온몸이 딱딱해지고 굳는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하체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체를 고정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절대 하체를 고정하려고만 생각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타올이 없는데요. 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타올을 끼고 스윙을 하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타올을 끼고 공을 치고 이런 거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닉 팔도라는 선수가 데이비드 리베터라는 교습가와 둘이 해서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있습니다. 레슨 티칭하는 거기에 나왔던 그 장면이었는데, 타올을 끼고 하프 스윙, 반 스윙만 해서 공을 치는 그런 스윙이었거든요. 그런 연습법. 그러니까 팔을 몸에 이제 붙여놓고 딱 홀딩 시켜놓고 이제 뭐 몸으로만 치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오해한 나머지 모든 클럽을 다 겨드랑이를 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타올을 껴놓으면 이걸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몸이 경직됐겠습니까? 타올을 껴놓으면 백스윙 때 얼마나 온몸이 경직됐겠냐 이거죠. 골반도 밀리고. 이걸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리면요, 공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걸 붙이려면 골반이 밀려야 돼요. 그리고 힘을 엄청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팔을 몸에 붙여놓으면요, 다운스윙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공 던지기를 해도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공을 세게 던질 수가 없어요. 팔은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겨드랑이, 팔꿈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다운스윙 때 붙으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야구 선수들 보세요. 타자들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붙어서 힘이 생기는 거지,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릭팔도라는 선수는 아마도 팔도 길고 키가 뭐 거의 190에 가까웠었으니까 팔도 길고 하니까 팔을 몸에 붙여놓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었나 보죠. 근데 저희는 팔이 짧은 저희로서는 그거 붙였다가는 온몸이 다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런 피해자고요. 저는 이때껏 레슨 티칭 중에 그렇게 타올을 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안 맞는 어떤 티칭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세계 랭킹 1위였던 닉 팔도라는 선수와 데이비드 리버터가 어떤 교습 비디오를 냈다고 하니 그걸 안 볼 수가 없었죠. 네, 몇 번을 돌려봤을 거예요. 나랑 맞는 어떤 티칭법과 나랑 안 맞는 티칭법을 구분할 줄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골프는 왼손으로 쳐라 해요. 이 얘기는 예전에 골프를 배웠던 분들, 뭐 15년 전에 골프 배우다가 오랜만에 뭐 배우러 와요.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골프 왼손으로 배우셨죠? 물론 저도 예전에는 골프 왼손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레슨을. 그래서 왼손으로 가르쳐 봤죠. 골프 스윙은요, 왼손을 쓸 줄 알아야 되는 스윙이 있고 왼손에 힘을 뺄 수 있어야 되는 스윙이 구분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왼손에 힘을 주고 치는 골프는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손에 힘을 주고 치는 골프는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하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모든 스윙을 다 잘 할 줄 아는 선수들한테 방향 위주의 골프는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죠. 거의 모든 샷을 왼손에 힘을 주고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드라이버 정도 빼놓고는. 근데 초보자분들을 상대로 왼손에 힘을 주고 이 골프를 치라는 건 속도를 내지 말라라는 말이랑은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왼손에 힘을 주면 결국엔 밀게 된다라는 얘기죠. 밀게 돼. 왼팔에 힘을 빼야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휘두를 수 있다. 이게 제가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아크를 크게 하라는 그 말. 예전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백스윙 때도 오른쪽에 있는 공을 건드렸지만 치고 나서도 저쪽 공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는 팔로스로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하기 위해서 공을 치고 나서 이쪽 공도 이렇게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을 건드리기 위해선 굉장히 상체가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스윙의 아크가 커지는 건 방향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도는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방향이 중요하냐, 거리가 중요하냐? 저는요, 일단 거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부터 내고 정상적인 풀스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방향성 위주의 펀치샷, 왼손에 힘을 주는 그런 샷을 그 후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아크를 줄여라,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 스윙을 많이 하라고 하죠. 채 거꾸로 잡고 휘두르세요. 왼손에 힘 빼고 휘두르세요. 뻗지 말고 이렇게 뻗지 말고 왼손에 힘 빼고 휘두르세요. 우리가 말하는 스냅을 써야 속도가 나고 아크가 줄고 아크가 줄어야 스피드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추어 분들, 초보자분들은 작은 스윙부터 배워야 돼요. 휘두르는 스윙. 왜냐하면 힘을 주는 게 쉬울까요? 힘을 빼는 게 쉬울까요? 힘을 주는 게 훨씬 쉽죠. 근데 되려 프로들은 다 힘을 주고 치죠. 펀치샷, 방향 위주에 상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하체 위주로. 이게 선수들은요, 거리가 멀리 나가고 골프장 세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도 위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쳐도 7번으로 160m 치는데요, 뭘. 자, 상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상체 고정시켜 놓고 지금처럼 하체로만 쳐도 탑에서 힘을 잘 쓰면 150, 160은 그냥 가요. 상체만 딱 힘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지금처럼 상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하체 위주로 친다고 하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거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휘둘러야 가속력이 붙고 거리가 나는 거지, 상체를 꽁꽁 묶어놓고는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 빼고 헤드 무게로 퉁퉁 쳐야 찰지게 공이 맞는 느낌도 생기는 거고, 핸드 퍼스트로 치는 건 찰지게 공이 맞는다라는 느낌은 안 생겨요. 눌러 때린다라는 맛은 생겨도. 찰지게 맞는 거랑 눌러 때리는 감이랑 완전 다릅니다. 왼팔에 힘을 빼고 왼손을 놓을 수 있고 아크를 줄일 줄 알아야, 스윙 아크, 팔로스로 아크를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아크를 이렇게 줄일 줄 알아야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아크를 크게 해라, 골프는 왼손으로 쳐라, 이런 말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아크를 줄이세요. 절대 뻗지 마세요. 휘두르세요. 이런 말들로. 어떤 프로님들은 또 다르게 또 말하는 프로님도 계실 테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이론과 지금 제가 레슨하는 이론은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체, 어프로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건 그래요. 너무 낮고 긴 백스윙은 저는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체를 잡고 백스윙 하는 거 자체도 전 굉장히 싫어하고 겨드랑이 끼라는 거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는 왼손으로 치라는 거, 물론 왼손으로 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짧은 아이언들 8번 밑으로 8, 9, PAS 짧은 것들은 왼손에 힘을 주고 상체 힘을 다 주고 하체로 치는 그런 샷은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샷을 다 그렇게 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크를 크게 하라는 것도 이 숏아이언 짧은 것들은 팔로우스 아크가 크게 하면 좋죠. 그거는 스피드보다 방향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거리를 내야 되는 것들은 절대 밀지 말고 크게 하지 말고 속도를 내고 거리를 내고 싶다면 휘둘러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며칠 전에도 어떤 야구인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 야구인들은 좀 슬라이스들이 원래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을 때리거든요. 공이 이제 날아오는 거를 미는 느낌이 아니라 때리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을 때리면 사실은 밀려요. 슬라이스가 나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공을 때리면 밀린다. 이유는 헤드가 못 넘어가서 릴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휘둘러야 되는데 때리니까 채가 덮이질 못하는 거죠. 채가 백스윙 때는 열렸는데 다운스윙 때는 닫힌단 말이죠. 근데 그 닫히는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공을 때리고 마니까. 근데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만 조금 배워놓으면 릴리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휘두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면 그런 분들은 되게 굉장히 장타가 되고 숏게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잘 치게 되겠죠. 모든 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과거에 제가 배웠던 골프와 현재 제가 레슨하는 골프,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